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최근 국제 마약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밀수 통로로 악용하고 그 수법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피가 커서 감시가 어려운 대형 일반 수입 화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세청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3중 감시망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문을 열자 정상 화물 사이에 숨긴 백색 블록들이 발견됩니다. 선박 밑바닥까지 수중 수색을 벌인 끝에 적발한 마약은 코카인 무려 600kg, 시가 3천억 원 상당으로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부산세관은 코카인 산지인 중남미 국가들의 통제 약화에 따라 코카인 생산량이 증가한 점, 부산 신항에 입항하는 중남미발 경기선은 물통량이 많다는 점 등을 두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대형화되는 국경 밀수를 막기 위해 관세청이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임시 TF로 출발했던 조직을 4년 만에 정규 조직인 마약 특별검사팀으로 확대 개편한 겁니다. 관세청은 최소 필요 정원인 452명의 단속 인력을 확보해 전국 5개 주요 공항만에 배치하고 빈틈없는 단속을 위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반 수입 화물의 N차 저지선 확대입니다. 화물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1차 검색을 하고 신설된 특별검사팀이 2차 정밀 검사를, 그리고 최종 수입 통관 단계에서 3차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도입된 장비도 진화했습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기존의 단방향이 아닌 투과 산란 방식이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또 물체 표면의 미세 성분을 분석하는 스캐너와 화물 내부를 비추는 휴대용 엑스레이, 특수 내시경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 조직이 추정용으로 화물에 숨겨둔 고성능 GPS까지 잡아내는 탐지기 등 최첨단 과학 검사 장비가 총 동원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고 두터운 일반 수입 화물에 대해서 마약이 밀수될 수 없도록 검사 체계를 운영을 함으로써 외국에서 우리 국내로 일반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서 마약을 밀수하려는 마음을 앞으로는 가질 수 없도록 저희들이 관세 국경에서 철저한 검사 체계와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마약 밀수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대형 화물에 이어 특송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도 이 같은 N차 다중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단속이 강화된 곳을 피해 다른 경로로 마약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까지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대형 밀수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었지만 세계 항만 물동량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 데이터청이 17일 발표한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도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488만 2천 TEU로 2016년 대비 21.8% 증가했습니다. 또 10대 항만 도시 중 상하이와 선전,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100대 항만 중 물동량 순위는 7위를 기록해 2016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만의 접안에 있는 시간 동안의 컨테이너 하역 횟수로 산정하는 선석 생산성은 시간당 75.1회로 2016년 대비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의 역사와 기록을 보존하는 기록원이 17일 개원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문을 연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옛 창북중학교를 리모델링한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190억 7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기록원은 7개의 보존서고와 서가 길이 7.4km, 첨단 항온, 항습 설비를 갖춰 최대 36만 권의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기록원 1, 2층에 전시실과 보이는 서고 관람홀을, 별관에 강당과 북카페, 체험실을 마련해 도민을 위한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폐점 2년째인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경남 대도약 준비팀은 17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창원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산하기관 이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 구조를 살피며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상권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지난 2024년 6월 매출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현재까지 건물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KB 자산운용입니다. 외국인에게 중고차 268대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한 50대 자동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매매 상사 명의로 중고차를 둔 채 판매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된 차량 중 243대는 전국에서 1,543차례 무인 단속에 적발돼 체납 과태료만 1,056건에 6,60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확인했으며 현재 대포차에 대해 운행 정지와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합니다. 공단은 지난해 체납자 48명을 형사 고소해 이 중 37명으로부터 1,900여만 원을 징수하는 등 77%의 수납 효과를 거뒀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50명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안내했으며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 통행료를 포함해 9,4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중 최다 체납자 미납 건수가 5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밤 11시 20분쯤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9층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진화에는 인원 81명과 펌프차 등 장비 26대가 동원됐으며 30여 분 만인 11시 51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입주민 1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노래방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6일 11시 56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노래방 안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으나 경찰 특공대 등이 투입된 끝에 17일 새벽 2시 반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제14회 경상남도 지사배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17일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20개 팀이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2라운드 16홀 경기 방식으로 기량을 겨뤘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대회에 참석해 생활체육을 통한 어르신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 골프 등 생활체육 인프라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라운드 골프는 신체 부담이 적고 걷기 운동 효과가 높아
어르신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7일 경남도청에서 2026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공격 동향과 상반기 통합방위 추진 성과, 하반기 추진 방향, 오는 을지 연습 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전시 임무와 협조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 강화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통합방위 역량을 높이고 각종 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법정 고도 지정에 도전했지만 보류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아라가야 고도 지정 신청과 관련해 아라가야의 역사적 성장 과정과 지역 내 유적 간 연계 사항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보완 요구 사항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 다시 열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고도 지정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함안군은 지난 2024년에도 고도 지정에 신청했지만 고도중앙심의위원회에서 자료 보완 후 제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6 양산 방문의 해를 맞아 양산시가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7점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71명이 참가해 89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상품성과 디자인, 지역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공모전 대상은 양산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상품인 목화당 1944의 양산 샌드가 차지했습니다. 최우 수상은 시목인 이팝나무꽃을 접목한 양산 프렌즈 이팝나무꽃 핸드크림이 선정되는 등 모든 수상작은 양산 지역 업체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양산시는 이번 수상작들을 관광 박람회와 지역 축제에 활용하고 양산물과 고향사량 기부제 답례품 등 유통망과 연계해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35대 부산소방재난본부장에 이진호 소방정감이 취임했습니다. 이진호 신임 본부장은 제10기 소방관구 후보생 과정을 거쳐 1999년 소방에 입문했으며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 담당관과 구조구급과장, 소방청 상황관리 담당관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부산이 복합적인 재난 위험이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한 발 앞선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안병구 밀양시장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민선 8기에 이어 앞으로 4년간 밀양시정을 이끌게 될 안병구 밀양시장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받게 되셨는데요.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에도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밀양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년간 저에게 시정을 맡겨주셨지만은 2년만으로는 성과를 내기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4년간 더 열심히 해서 밀양시를 발전시키라 그런 아마 명령을 부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시민들과 더 잘 소통해서 우리 밀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확 높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만큼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또 많은 시민들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경남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본 후보로 바로 등록한 네, 맞습니다.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서 마음이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기존에 제가 잘 비축해놨던 체력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2년 동안 이제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나가보니까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되고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담감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곧 민선 9기가 또 시작됩니다. 7월이면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나 또 현안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건 우리 밀양시의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런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어떤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해서 또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든지 우리 김해 밀양 고속도로를 빨리 개통시켜서 기업의 물류 환경을 아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반값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을 붙여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디지털 정원이라든지 현실 디지털 타워라든지 뭐 이런 부분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해서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유소 스텔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이런 부분을 빨리 지어서 이제 체험 관광 쪽으로 빨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유치, 교통, 축제, 스포츠 등 이렇게 많은 과제를 안고 계신데요. 민선 9기가 끝나는 시점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민선 9기가 끝나는 시점에 시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제 목표는 밀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 유치로 일자리가 풍부해져야 되고 또 주거 환경이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되고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놀이시설이라든지 병원 확충으로 어느 도시보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됐다라고 체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또 문화와 관광,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도시가 되고 아울러 활력이 좀 넘치는 도시. 또 복지 부분에서도 어느 도시보다도 뭐 지원을 떠나서 굉장히 이제 사각지대가 해소돼서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체감을 하신다면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 밀양에 사는 게 자랑스럽고 또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가 확 높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밀양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밀양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아무튼 시장이지만 시장 혼자서 시정을 끌어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시정을 운영하고 아울러 시민들께서 좀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이라든지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또 양보와 또 배려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살기도 좋은 밀양시가 되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선인을 만나다 안병구 밀양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부산시정의 성공을 위한 17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민선9기 시정이 부산의 미래 30년을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전재수 시장 당선인이 해양수도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국제해양자산거래소 설립, 가덕신공항 정상 건설 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부울경 광역연합 구축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추진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